하루하루 예뻐지는 몸과 마음 심리상담소 하이의맘 1회를 시작합니다. 1회 성장하고 싶은 당신 자신감을 가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 강사이자 스포츠 카운셀링 및 심리치유 석사 과정 인재교육 강사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소하연 선생님이 같이 하셨어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도 스포츠 카운셀링 및 운동심리 석사과정에 있고 심리운동과 장애인 수중운동을 하고 있는 소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방송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죠. 네, 지금 아무래도 처음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 이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마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 이상심리, LDHD, 우울증 이런 조금 무서운 그런 단어들로 현대인이 자기 심리학을 지켜보기보다는 뭔가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내 기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심리학의 분과가 있더라고요. 네, 하연 선생님이 이 심리학 분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심리학, 저는 사실 그냥 심리학보다는 사실 스포츠 심리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스포츠 심리학이 운동 선수들한테만 많이 국한이 돼 있어요. 네, 저희가 근데 현대인들이 요즘 많이 운동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예림쌤이랑 얘기했듯이 뭐 운동 중독이라든지 다이어트 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심리적으로 다가가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만 위한 스포츠 심리학이 아니라 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운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혹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운동이랑 또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네, 살아가며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모두 다 좀 스포츠 심리학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심리학에 심취를 하다가 좀 밝게 나의 강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방송으로 저희가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또 고민도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는 1회 주제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심리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지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연쌤은 우리는 왜 더 나아지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으세요? 너무 국한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발전이 없다고 스스로가 느끼지 않을까요? 보통 다 책을 찾아보고 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보통 자기가 뭔가에 갈망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지고 싶고 그게 조금 심리학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스포츠 심리학, 운동 심리학 쪽으로 쭉 갈 수 있는 방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남들은 앞서 나가는데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고 혹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성과가 안 나는 것 같고 뭐 이런 경험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짐을 느꼈을 때 더 좋게 되고 있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이제 하연쌤 말대로 국한되고 있다. 우리가 조금 강박이 있다라는 측면인데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기다가 걷는 것만 해도 엄청난 칭찬을 받잖아요.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이가 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많은 칭찬을 받고 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터치를 받으면서 우리 성격이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장이 다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정서적으로 성장을 바라고 역량적으로 성장을 바라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띄게 결과를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런 나는 도태되고 있어.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도태되고 있어. 좀 어려워. 지금 좀 멈춰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든 건 뭘까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네, 저는 하연쌤이 예전에 태권도 선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혹시 슬럼프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슬럼프 있었죠. 그게 근데 너무 외부 요인에 대해서 슬럼프가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또 많이 이거는 좀 말이 셀 수가 있는데 비리들이 많잖아요. 그 스포츠 비리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배랑 같이 결승전을 같이 했었는데 메달을 양보했어요. 시합을 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의욕이 저하되면서 이제 슬럼프에 빠졌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이게 그래서 조금 나오는데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는 시기까지가 좀 많이 길었어요. 저는. 그래도 운동을 굉장히 심취하고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뭔가 그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좀 눈치 보게 되고 많이. 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내가 강하게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죠.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결과 나 스스로 내가 믿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탓을 또 자기 자신한테 돌리잖아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자신감을 잃었을 때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좀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잡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아마도 요즘 또 날씨도 선선해지고 좀 이렇게 서늘해지면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마음이 쪼그라들죠. 그렇죠. 가을이 타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없는 사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 사연을 같이 들어보시면 공감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사연을 혹시 하연쌤께 조금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저희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방송 축하드려요. 저는 30대 직장인 남자 김땡땡입니다. 저는 요즘 자신감이 없습니다. 직장에 다닌 지 만 10년이 넘었고 죄송합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전과 다르게 회사에서 제 업무를 바라보는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업무 능력은 대리나 과장이나 비슷한데 높아진 기준을 맞추려니 자꾸 위축이 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어 집에서도 자꾸 의욕이 없습니다. 승진을 하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감만 가득해져 고민입니다. 네, 이분이 글이 길지 않은데도 보자마자 자신감이 조금 부족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하연쌤도 팀장까지 올라가셨었죠? 네. 저도 이런 경험을 정말 똑같이 해서 되게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경험에서 공감이 좀 많이 되셨어요? 저도 사실 업무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담당 선생님들과 비슷한데 갑자기 대리로 승진하게 되고 또 갑자기 팀장직을 주셨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계속 저는 이 내가 너무 잘해서인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약간 거만함도 있었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전에 대리 때는 열심히는 했죠. 근데 그때는 성과를 그렇게 크게 바라지는 않으셨어요. 회사에서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실패해도 큰 부담은 크게 없었는데 지금은 전에는 팀원들을 다 이끌어 나가는 팀장이 되니까 계속 잘해야 되고 그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되게 너무 많이 위축됐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었는데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하는 것과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부담. 네,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는 뭐 큰 기대가 없잖아요. 그때는 네, 배워야 되는 시기고 당연히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래 너 이번에 똑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라가 있는데 경력직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 회사에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능력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요구들이 막 오더라는 거죠. 내 사람의 능력을 펼치려면 뭔가 상황이나 맥락적으로 좀 상황 파악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내 편도 좀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사회화 과정도 좀 있어야 되고 네. 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입사할 때 그 면접 볼 때는 저 이런 것까지 했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 지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주변의 기대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입사하기 위해서 주변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입으로 뱉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오히려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으면서 한다고 얘기했던 거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부담감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되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했던 건데도 그 위치에 가면은 그 상황에 가면 못하게 되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진짜 중요한 게 이거는 내가 잘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도 추진이 돼요. 그래서 우리 방송 이렇게 막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이거는 저는 하연쌤이 저한테 많은 자신감을 같이 우리 둘이 서로 더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자신감이 없어지면 늘 익숙하게 했던 일조차도 내가 어떻게 했었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걸까? 더 파게 되고 네. 땅굴 가게 되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더 못해져요. 자책하게 되고. 네. 그리고 모자란 면만 자꾸 눈에 보이고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김땡땡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네. 네.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진짜 나도 이런 경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험들 안에서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좀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서 좀 자료를 찾아봤죠. 그죠? 그렇죠. 네네. 우리 이런 부담감은 운동선수들한테도 너무 많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특히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진짜 주변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잖아요. 전 사실 아까 하연 선생님이 경기를 포기해야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하연쌤이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맥락을 알고 그 경기에 출전했었던 그 선배는 부담이 되게 컸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고 나서 그 선배도 슬럼프가 왔어요. 똑같이.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요. 이게
누군가의 대표를 한다,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경우는 내가 정말 자그마한 사람일 뿐인데 이 나라의 이 분야에 이 경기에 출전하고 싶은 모든 사람의 꿈을 대신 안고 나가는 거고, 혹은 이 분야에 관심도 없는 국민들의 모든 응원들을 안고서 경기에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네. 밴쿠버 올림픽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김연아 선수가 출전을 할 때 그때 캐나다의 그 방송 앵커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가장 큰 적은 대한민국의 응원이다. 네.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부담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거 김연아 선수도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상하 선수 최근에 저희 아. 평창 올림픽 때 네네. 이 선수 그 일본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그 이번에 1등한 선수랑 같이 되게 라이벌로 많이 대두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한 인터뷰가 제 가장 기억이 났는데 제 자신감을 잃게 하는 거는 지금 저한테 질문을 주신 기자님들이시라고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딱 왔어요. 아, 이 사람은 되게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효능감이 되게 크구나, 잘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의 그 외신 기자분들이 인터뷰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이 이런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예림쌤이 얘기하시면서 좀 문득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굳이 스포츠 필드가 아니더라도 헐리우드에서 네. 커플들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파파라치들이 불화설 뭐 이런 것들 네. 나오면은 그 커플은 너무 사이가 좋다가도 필연적으로 깨진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기대들이, 주변의 영향들이 사람의 자신감을 얼마만큼 저하시킬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보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 자신감을 어떻게 끌어올리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운동선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를 최대한 줄여야 이상화 선수처럼 네. 자기 자신을 믿는, 그리고 네. 자기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박태환 선수도 있었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네. 중간에 막 번복되고 막 그래서 네. 그 다음 경기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도 되게 최선을 다하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혹은 테라피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자신감을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스포츠 자신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성공에 대한 확신이 큰 거예요. 근데 또 스포츠 자신감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게 스포츠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개인들이 경쟁 상황에서 그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토대를 두고 어떤 형태를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하나의 경향이에요. 그리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분을 지어보면 자신감은 전반적인 수행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능력의 수준을 일일이 뜻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자기 효능감은 전체적인 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는요, 어떤 상황을 구체적인 것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자기 효능감은 자신감에 포함이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스포츠 자신감은 나는 축구를 잘해. 이고 자기 효능감은 나는 드리블을 잘해. 나는 패스를 잘해.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자신감이 좀 더 큰 범주고, 네. 네, 자신감은 나 자신에 대한 뭔가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믿음이고, 자기 효능감은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무엇을 잘하는구나. 구체적으로 자기 네.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 능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네. 것과도 연관성이 있겠네요. 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자기 효능감이 스포츠 자신감이랑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다르다는 거죠. 이게 자기 효능감을 키움으로써 자기 자신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은 블록을 쌓아 올렸을 때 결국은 큰 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작은 블록이 자기 효능감 네, 그리고 맞아요. 큰 성이 자신감 네, 이렇게 맞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다라면 작은 블록부터 좀 쌓아 올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이게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고 평소의 생활에서도 아까 저희 사연이랑 네. 비슷하게 분명히 모든 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거겠죠.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꼭 완벽하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운동심리치료사가 가장 잘하는 것부터 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떠올려 보게 한다든지 본인이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보게 시키면서 자기 효능감을 좀 상기시키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감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서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혹은 어떤 과제를 어떤 목표를 맞이하게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전반적인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단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단계를 그 펜싱에 대한 사례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 친구가 국가대표 펜싱 선수예요. 지금도 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고 네, 가장 가까이에서 제가 이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네.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인전에서 항상 1, 2위를 하던 친구였어요. 항상 나가면 기본적으로 결승은 무조건 가는 친구였고 근데 이 친구가 단체 시합만 나가면 계속 중요한 순간에 개인전 때는 이겼던 친구인데 자꾸 지는 거예요. 네. 기량을 자기가 평소에 했던 기량을 전혀 10%도 발휘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알고 보니까 단체전에서는 자기가 해를 입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여서 그 자신감을 잃었던 거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같은 팀원들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자기가 계속 지고 내려오니까 분명히 자기는 다른 팀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몇 번을 이긴 친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너무 휩쓰여서 그 자신감을 잃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개인전보다 단체전에서 더 잘 해내야 우리 팀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텐데 네. 라는 생각이 어디를 공격해야겠다 어떻게 찔러야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펜싱 기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의 몰입을 방해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다뤄야 될 불안에 대한 얘기겠지만 이런 불안이 영향을 미쳐서 자신감을 떨어뜨렸던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네. 이 친구가 구체적으로 개인의 주특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배기 기술이 자기가 제일 가장 잘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암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럭을 쌓기를 시킨 거죠. 네. 나는 배기를 잘해. 배기 하나만 하고 오자. 저도 돼. 이렇게 암시를 그 단체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화합을 해서 네. 나눈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겨야 돼라는 굉장히 어려운 미션에서 네. 나는 배기 기술만 제대로 성공시키고 와도 돼. 네. 저도 그렇죠. 되니까 네. 배기 하나만 제대로 하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자기 효능감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만 성공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니까 더 큰 성공도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불안감도 낮추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시켜서 자기의 트라우마도 없애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그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하게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 선수들이 이런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더 많이 그렇죠. 오는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성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쪽집게 선생님처럼 딱 잡아내는 게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뭔가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쪽집게처럼 딱 짚어내는 이런 기법을 알고만 있어도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막연하게 심리학을 생각하면 뭐부터 잡아야 되지? 나의 옛날에 내가 이렇게 불안함, 자신감을 잃게 된 원인은 뭐였지? 혹은 내 주변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를 파악하다 보면 더 다운되는 부작용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뭐 그렇다고 저희가 심리학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네, 맞아요. 스포츠 심리학도 심리학의 하나의 그 요소인 건데 이래서 쪽집게처럼 나의 작은 블록은 뭘까를 찾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렇죠. 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땡땡 씨 같은 경우에 승진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펜싱 선수분처럼 뭔가 과장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야 돼. 이 경기에서 이겨야 돼처럼 과장님이 참 회사에선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엄청 높죠. 네. 네. 그 과장다운 자리를 보여야 돼 보다는 내가 대리 때 잘했던 이것부터 잘 보게 보자. 그렇죠. 네. 내 밑에 있는 대리를 내 수준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 보자. 맞아요. 네. 그런 작은 블록을 한번 쌓아 올려 보면 어떨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소하연 전 팀장님께서도 김땡땡님 과장님이 되신 김땡땡님께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전에 과장 되기 전에 잘했던 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뭐 프로젝트에서 뭐 성공을 했으면 그 프로젝트의 성공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을 상기를 시키시고 그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 효능감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그게 쌓이다 보면 크게 또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예린 쌤이 말씀하셨다시피 밑에 계시는 지금 과장 전이었던 그때 대리 때의 그 분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네. 자기가 잘했던 것보다 더 잘하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크게 그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게 우리가 자기 효능감에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감은 전반적으로 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또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회사에서 뭔가 잘하는 걸 찾는 게 지금은 너무 압박감이 들고 위축이 되고 하나 잘해도 실수하면 또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효능감의 블록을 생활에서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30초 플랭크를 하고 출근한다.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면 30초를 하기 싫지만 해냈어. 라는 게 하나하나 쌓여 나갔을 때 뭔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지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맞이하는 이깟 거 못하겠어? 라고 거꾸로 이렇게 자신감이 자기 효능감에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플랭크도 예를 들었지만 뭐 10분 전 출근 네. 직원들이 오기 전에 나는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야지 네, 그런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자기 효능감에 조금 보탬이 되는 블럭이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세 사람한테만 되게 기분 좋게 인사하자. 세 사람한테만? 네네네. 일단은 뭐 제일 만나는 사람이 세 사람이면 네, 뭐 인원이 중요한 거는 네. 아니죠. 근데 그 미션을 매일매일 내가 달성했어. 뭐 이런 정도만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회사 생활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특정 프로젝트 성과도 중요한데 관계도 참 중요하고 관계. 네, 그렇죠. 인적 자원 관리, 사람 관리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부담감이 크죠. 네, 네. 참 중요한 네. 역량이니까 네. 어떻게 회사 생활을 좀 잘게 쪼개서 보고 그 잘게 쪼갠 조각들을 하나씩 좀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자기 효능감을 채울 수 있는 블록을 찾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자기 블록을 쪼개보시고 혹은 저희에게도 저는 이렇게 쪼개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것부터 시작해봤어요. 라는 것들을 공유해 주셔도 굉장히 많이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팟빵에 올리게 될 텐데 팟빵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연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 네. 댓글도 간혹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점차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청취가 되면 상품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네. 네, 뭐 이 정도 얘기를 준비했던 내용들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연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들어보시고 나서 이런 부분은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모니터링 의견이 있다면은 주셔도 저희는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다음번 2회 때는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손에 땀이 나네요. 첫 방송이어서. 네네. 혹시 사연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 댓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또박또박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HAYEMOAN M 골뱅이 gmail.com으로 사연을 댓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게 하예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예뻐지는 몸과 마음 해서 몸과 마음의 줄임말을 저희가 마음이라고 줄여봤거든요. 그래서 하예맘 골뱅이 gmail.com HAYEMOAM 네, 골뱅이 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또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쪽집게 같은 네, 긍정적으로 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스포츠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멘트 드려야죠.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